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제풀이 하는데 혹시 회계학 처음 들으신 분 안 계시죠? 한 번은 다 들어보시고, 기본 이론은 좀 숙지를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러지 않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핵심 정리를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 텐데, 핵심 정리 내용을 읽고 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풀이 전에, 제 이론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회계학 교재, 객관식 교재 말고 일반 교재를 한번 정리하고 나신 다음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재무회계가 1번부터 13번까지가 재무회계 관련된 내용이고, 1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원가회계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가회계 관련된 부분들도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객관식 내용들 중에 제 일반 강의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 일반 강의 외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1페이지부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1번 회계의 기본 개념으로 해서 핵심 정리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부터 먼저 좀 보시면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5가지를 분류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서, 이 5가지인데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여기 들어가지 않고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5가지 종류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객관식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다. 재무상황. 여기서는 일정 시점이죠. 보통 결산이 12월 30일 현재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이렇게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온도 낮춰드릴까요? 아니죠. 아니, 보통 여자분들은 많이 추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포괄손익계산서는요,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인데, 거기 이제 총포괄손익에 해당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영성과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더합니까? 기타 포괄손익을 더하죠. 근데 이제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실현 평가 손익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유형자산에서는 재평가 잉여금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에 관련된 평가 손익,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부분들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외화한산에 따른 손익, 이런 것들.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총포괄 손익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계산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이 고려가 되는데, 국제회계 기준에서 어떻습니까? 기타 포괄 손익을 감안한 총포괄 손익에 해당되는 개념, 이게 더 중시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은 이게 누적이 되면 어디로 들어간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자본에 있는 거죠. 자본 항목이죠. 자본 항목이 적용될 수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얘네 기타 포괄 손익은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뭐다? 미실현 평가 손익에 대한 부분들이다. 그 다음에 3번의 자본 변동표를 보시면 자본의 변동 내용, 자본에 해당되는 게 뭐냐?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조정, 이익여금, 이런 것들이 기초 시점부터 기만 시점까지 어떠한 변동 내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본 변동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은 다 분류하시는 건 아시죠? 나중에 또 현금흐름표 가서 또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5번의 추석. 추석은 재무 보고서에 화폐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회사와 관련된 중요 이벤트, 중요 사건에 대한 서술이 주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기업회계의 공준에 해당되는 거 보시면 발생 기준과 계속 기업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공준이란 말은 뭡니까?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재무회계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발생주의 회계잖아요. 현금주의 회계가 아니라. 그럼 계속기업의 가정은 뭡니까?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청산하지 않을 거다. 만약에 기업이 청산할 것 같으면 기업의 재무상태표 여기다가 표시해야 되는 유형자산의 금액은 뭐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시가금액 이런 것도 나타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청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주의에 기반한 우리가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거기 나와 있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에 해당되는 것은 주요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거죠. 메인이 되는 주요 질적 특성이고, 근본적 질적 특성.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런 것들은 보강적 질적 특성, 서브가 되는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 들어가는 것이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충실한 표현은 완전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당기순이익 자료를 가지고 미래의 당기순이익을 예측할 수 있죠. 그럼 과거의 당기순이익의 자료가 어느 정도의 예측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예측 가치와 실제 가치의 차이를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미래의 어떤 당기순이익을 예측할 때 변화를 주게 된다. 그런 것도 이제 피드백 가치다. 적시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목적 적합성이 있는데, 적시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